친애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3년 선배예요. 걔 동생이 나하고 친구야. 친동생이요? 예. 그럼 친구 형이었으면 그때 2021년 첫 번째 그 알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들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진행할 이동원 PD. 네, 이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윤소영입니다. 소개 부탁드린 건데 시간 하는데 좀 급하게 나오셨는데 직접 하실까요? 예, 이번에 화성 8차 사건에 무죄를 받은 윤소영입니다. 아, 네. 윤성현 선생님. 이렇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맞습니다. 네, 저희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 네. 방송사마다. 어디서요? 몰라. 듣기론 최근에 좀 어디 촬영하신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방송에. 조금 큰 거. 아, 예. BBC 방송이라고 영국에 영국에 그건 인터뷰로 한 거고 저만 한 게 아니고 박 변호사님과 같이 다 다음 주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BBC에 인터뷰하신 분을 저희 그 알자를 모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작년 12월 17일 날 예. 재심 최종 무죄 판결 받으셨는데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이상 재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질문 주셨겠지만 이 심정이 어떠세요? 심정은 뭐 그냥 네. 홀가분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 30년을 짝짝이 한 번에 그냥 뻥 뚫리는 기분이죠. 기사에 사진 찍힌 사진 보니까 꽃다발 들고 너무 이제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랑 통화할 때는 뭐 그냥 뭐 된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기분 엄청 좋으셨죠?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냥 좀 날아가는 기분. 전과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게 다 힘들어요. 좀 힘들어도 뭐 그냥 꾹 참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게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말씀하시면서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아, 눈물 좀 나네 좀. 오늘. 우는 게 아니고 눈물 나네 오늘. 아니, 당연히 내가 웬만하면 눈물 나는데 내가 최고 울어본 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번 물어봤어. 무죄 받고 눈물이 안 묻히더라고. 당일이 아니고 다음 날. 다음 날. 왜 다음 날 그 감정이 왔을까요? 아, 모르겠더라고. 복받치더라고 아주 그냥. 한 매칭에 못 받치니까 무죄 판결 이후에 한 2, 3주 지났잖아요.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은 뭐 똑같이 지내고 있어. 평상시와 똑같이요. 직장 다니고 뭐 여러 사람이 알아주다 보니까는 뭐 아는 지인도 많이 생겼고 뭐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고. 길 가다가 누가 알아보고 그래. 예, 그렇지. 길 가다가 알아보시고 쉬는 날이면 집에도 거의 다 보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뭐 하세요 집에서 보통? 뭐 그 알도 보고 어, SBS 보죠. 그거 좀 다 많이 틀어보고. MBC 가서 다르게 얘기하시고. 아니지. MBC 한번 틀린 거지 또. BBC 갔으면 BBC 본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거 하실 때 매주 보세요? 매주 보죠. 좀 오래됐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를 나와서도 쭉쭉 봤으니까. 진짜요? 그때 그 이동원 PD가 화성 8차 사건 그 방송 했을 때가 벌써 2019년 그쵸. 횟수로 2년 됐죠. 2년이 됐잖아요. 네. 방송 보셨을 테고 어땠어요? 그 방송 보신 소감이? 이 PD가 나 그 정도까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원래는 네. 큰 기대는 좀 많이 했었어,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수준이 난 넘어갈 줄 몰랐거든. 거기까지는. 근데 와, 안에 이동원 PD가 참 대단하다. 대학년 저희 제작진 전체가 취재를 좀 더 깊게 많이 네, 들어갔다는 깊게 거죠. 너무 쭉쭉 파고드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알을 내가 좋아하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동원 PD는 그때 기억나요? 처음 이렇게 방송 때문에 섭외하셨을 때. 그쵸. 처음에 통화할 때 이렇게 세상 까칠한 분이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언론사마다 워낙 시달려가지고 19년 10월 13일인가 14일인가 그때 내가 야간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 쭉 서 있더라고. 보니까 언론사들이 집 앞에요? 예. 사람이 야간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두드려. 나 잠을 자야 되니까 가주세요. 정직 얘기를 했어. 근데 안 가더라고. 와, 한 시간을 그렇게 누가 두드려.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 언론사마다 다 사진 찍고 있으니까 찍지 말라고.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또 그 기사도 내보냈어 또. 와, 도저히 안 돼. 그래도 서울에 있는 후배 둘 불러가지고 도망 다닌 거 그냥. 도망 다녔다고요? 네. 내가 기자들 피해 다닌다니까 언론사를. 기억나요. 이게 약간 전화를 드려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처음 전화부터 일단 SBS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일단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앞에 기자들이 많이 깔려 있다. 내가 딱 전화했을 때 집 문 앞에 차를 딱 대서 나를 딱 태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게 다 했어요. SBS 로고 박힌 차 근처에 놓지 말라 그래서 혼자 내려서 딱 한 바퀴 도는데 집 앞에 이렇게 일렬로 주차 쫙 있잖아요. 한 대 건너 한 대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기자야. 그래서 문 딱 세우고 승합차 문 열고
고고샵처럼 타고 문 닫고 출발. 도착에서도 문 앞에 딱 세우고 열고 내리고 문 닫고 대문 닫고 헤어지고 매일 그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동원 PD가 고생을 많이 했지. 그 왔다 갔다 공공시작전 하냐고. 그럼 그 광경들을 그 근처에 기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저 기자들 명함 제가 많이 받은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선생님 내리고 나서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명함 주면서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같은 일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거의 매니저였네요. 매니저였어요. 거의 로드 매니저. 아 근데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낭만하신 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싶다 보니까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거는 보니까 이동원 PD가 설명 쭉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저 쭉 봤으니까는 네. 아 호감이 가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님하고 상의해서 찍자. 찍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진짜 이동원 PD와 박준영 변호사 믿고 같이 하셨다는 그렇지. 거죠. 저가 아니라 저희 제작진을 믿고 제가 이제 설득드렸다기보다는 이제 자료인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5회 방송이 이제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던 선배 PD들이 모아놨던 자료에 윤 선생님의 사건 기록이 들어 있었어. 그래서 그 기록이 최근까지도 보관되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걸 보여드렸죠. 이게 본인의 기록을 근데 처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아 진짜. 실제 그 자료가 재심에도 좀 중요하게 쓰인 거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 채모를 가지고 했던 국가수 자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윤 선생님 만나서 꺼내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분석을 했었고 그 방송된 내용들과 자료를 해서 재심 청구서를 쓰셨을 때 증거 목록의 1번으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자료 이렇게 제출이 됐었죠. 정말 그 자료를 보관했던 게 정말 큰 힘이 됐네요. 90년대 그 초반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처음 시작했던 그 PD님들이 모아놨던 자료가 2019년에 방송이 되고 2020년에 이제 무죄까지 오게 된. 그 사이에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폐지됐다면은 그 자료가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안타까운 거지 그럼요. 이춘재에 대한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괜찮나요? 드려도? 말씀하세요. 괜찮으실까요? 재심 공판에서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어땠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본인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한테 직접? 서로 인사도 했고 이춘재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3년 선배예요 원래는. 3년 선배라는 게 어떤 학교 선배? 아 동네 선배. 동네 선배? 네. 아. 같은 동네 사셨던 거잖아요. 같은 동네 살았는데 같은 동네 살았어도 얼굴 몰라. 그리고 걔 동생이 나하고 친구야. 에? 친동생이요? 예. 어렸을 때 동네 같이 자랐기 때문에 걔하고 나온 친구고. 그럼 친구 형이었으면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지. 이춘재 씨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얼굴 잘 내밀지 않더라고 하더라고. 선배들도 이춘재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 학교 같이 다녔어. 이춘희 동생이랑 최근에 혹시 연락하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랑은 어릴 때만 알고 지내시고 어릴 때 좀 거진 한 11년 정도 알았은 거죠. 어릴 때라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때 이때 그래 말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화성 처음 갔을 때. 그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쭉 해는 거예요. 그 재판 막 했을 때. 한 1년 전에? 이춘재 막 나왔을 때. 그래 기분이 좀 이상해요. 좀 섬찟하더라고. 내가 그걸 그때 왜 몰랐을까? 다 알고 보셨겠지만 그래도 딱 법정에서 이춘재가 나와서 8차 사건 제가 했으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오빠치죠. 아마 딴 분 같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때 말린다고 이렇게? 말린다.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박 변호사님이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게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저렇게 잡고 있던 장면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박 변호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있었나. 부글부글 끓어서 참아줬지. 재판 과정인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심정을 아마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참 솔직히 20년이라면 짧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무죄 판결 받은 거를 역 계산을 하면은 한 32년 정도를 이제 누명을 쓰신 건데 어떤 마음으로 버티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안에 있을 때가 내가 재심을 한번 3번이나 신청한 기록이 있더라고. 하셨어요? 예.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해본다까지 해본다고. 네. 근데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뭐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내가 계속 무죄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안에서 교수들 무죄라는 노래를 불렀어. 그 누구 노래죠? 하춘아 노래. 네, 하춘아 씨. 그러니까 무죄가 내 별명이 결국 무죄가 된 거예요. 노래가 어떻게 되죠? 그 노래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노래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래방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트레스를 풀려면은 그만한 데가 없더라고. 이 전과자나 신분 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쌓이는 게 많아. 네. 나도 모르게 울분을 터트려야 되는데 쌓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만 꽉 치래. 옆에 사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노래하러 가신 게 아니라 진짜 소리 지르러. 아 이거 어차피 스트레스 풀어야 되고 길거리에서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나 10년을 버티다 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이제는 좀 큰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가신 거죠? 이제 무죄 판결 받고 하면서 근데 한 짐을 내려놓은 거지 이제. 남아 있는 짐들이 어떤 게 좀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그건 다 먹겠지. 손해배상. 그렇지. 요즘은 노래방 잘 안 가세요? 노래방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 노래방 가셔야 되는데 못 가고 근데 계십니다. 지금 가면은 소리 안 지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방 부르겠지요. 아주 코로나 사태가 좀 괜찮아지면 네. 제일 하고 싶으신 게 뭐 노래방도 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하세요. 하고 싶으세요? 아유 일단 외국을 가고 싶어. 외국에 해외 혹시 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돌아가셨어요. 그 지방 기울었지, 공부 못했지, 스물스로 교도 들어갔어요. 정과에 심어갖고 어딜 외국을 나가. 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안 된다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갈 수가 없대. 그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야. 여건이 안 나오는 거야. 출소 10년이 지나요. 예. 아. 19년 보면 갈 수는 있었지. 근데 그때 이춘재가 또. 이춘재가 딱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무죄 났는데 또 코로나가 돼서 코로나가 나를 발목을 잡네 또. 만일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브루나이 가고 싶어. 브루나이? 예. 인도네시아 옆에. 왜 꼭 거기를 가고 싶어요? 아 거기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 같아요.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여권은 만드셨어요? 여권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제 만드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정과자는 신분이 없어질 때. 우리가 보통 전과자라 그러면 이제 빨간 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올해로 없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깔끔해지는. 지금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저희 그알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미리 봤거든요. 보통 나오시는 분에 대한.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분보다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근데 질문보다는 되게 응원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몇 개 읽어드릴게요. 먼저 주블리님, 소식 기다린 그아리로서 좋은 소식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멋지게 살아가실 앞으로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박 유튜브 재밌성님께서 앞으로 향하여 밟으시는 발자국에 흙먼지 하나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걸으시라는. 아니 흙먼지는 안 묻을 수 없죠. 흙을 밟을 수도 있고 흙을 밟을 수도 있고. 브루나이 가실 건데 지금. 수줍은 미나리님, 윤성현님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리얼가이츠님이 정말 선하고 대단하시고 멋지신 분이라는 걸 선생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응원의 댓글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기분이 무지 좋네요.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시티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들 소개를 했는데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건 관련 질문은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냥 윤성현님에 대해 궁금하다. 다큐를 보니까 콜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사이다는 안 좋아하시는지. 항상 콜라를 드셨어요. 일주일에 뭐 한 병 정도? 한 병이라는 게 1.5리터. 1.5. 콜라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음료수를 먹다 보니까 콜라, 사이다, 뭐 판타. 환타나 먹어. 환타나 먹어. 뭐 콜라랑 사이다만. 콜라 사이다 커피.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세요? 믹스 커피. 뭐 요새 그런 것들 많아요. 붕어빵은 슈크림을 좋아하냐, 팥 붕어빵을 좋아하냐. 예,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뭐 좋아하세요? 슈붕, 팥붕. 아, 왜죠? 확고하시네. 아, 우리 할머니가 팥죽을 잘 섞거든. 그래서 내가 팥죽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 먹잖아요. 네. 그 맛이 안 나. 아, 우리 할머니 맛이 안 나. 근데 팥 붕어빵 먹으면 어떤? 할머니 생각이 좀 맛이 나죠. 아, 진짜요? 슈크림 붕어빵 드셔봤어요? 슈크림은 잘 안 드셔봤어요? 입이 안 맞더라. 팥은 맞는데 네. 슈크림은 안 맞아. 확실하시네. 콜라 사이다인데 환타는 안 되고 슈크림은 안 되고 팥은 되고. 아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짜장면 짬뽕, 짜장, 양념 후라이드, 프라이, 비냉 물냉, 아 뜨아. 앞에하고 뭐 뜨고. 뜨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장난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거죠. 이런 사소한 거. 예, 사건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것도? 그죠? BBC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 그 아래가 이거 와서 해보지? 이런 거 하실 줄 몰랐죠. 난 이런 거줄 몰랐다니까. 아니 여기까지 한 거 다 땄죠. 아, 좀 얘기 나온 김에 좀 뭐 이런 사건 얘기 말고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 더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없어요? 질문하세요 이거. 질문. 남쪽에 질문해보세요. 좋아하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네. 뭐 그거 잘 되는 거 말고. SBS 뉴스 8시 뉴스하고 그거하고 지금 개천의 용납.
아마 날아가게 전.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이제 새해잖아요. 2021년 소망 하시는 게 뭐 있으신가요? 별 달라진 건 없어요. 뭐. 하는 일을 꾸준히 할 거고 이제 면허 시험 좀 보려고. 아 운전을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고 좀 여유가 되면 공부도 좀 해보려고. 어떤 공부요? 검정고시 한번 해보려고. 중학교 검정고시와 면허 공부 면허 그렇지. 시험도. 그리고 브루나이로 떠나시고 일단 코로나가 없어져야 브루나이 가든가 말든가. 소망하시는 거 다 잘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복한 감정을 계속 느끼시는 한 해가 되면 저희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슈란 씨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 행복하고 우리 PD님 좋고 스태프들 다 좋으시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그 말을 꼭 하고 싶네요. 네. 우리가 보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안 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인터뷰에 얘기했지만 이 판사님이나 검사님들 한 번만 더 돌아봐 주십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죄를 어떻게 했나.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놓는 거지.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 안 나오게. 억울한 사람 안 나오게. 네, 이동훈 PD는 어땠어요? 끝나자마자 일단 브루나이를 검색해 볼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에 브루나이. 브루나이. 그 브루나이는 어떤 곳인가? 네,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윤석열 선생님이 브루나이를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마침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백신 전쟁 코로나19와 정치의 늪 편이 방송이 됩니다. 코로나19 없어지는 세상을 바라면서 그래요. 좋죠. 코로나 빨리 없어야지. 이번 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윤석열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디 급하세요? 빨리 끝내시죠. 아니 여기까지 끝내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